네, 삼성클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입니다. 자, 4월 8일자 기준 아직 장 마감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장중전략과 더불어서 4월 8일자 이후에 시장에 대한 흐름과 종목에 대한 전망들까지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인트론바이오,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주가 되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수주에 대한 개념으로서 한국전력과는 조금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은 내수 어떤 방어적인 성격, 게다가 최근에 자택에 기거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네이버 쪽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화가 됐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표 주자들이 되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전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비중 자체가 5에서부터 한 80%대까지 있고요. 한국전력을 좀 비중을 크게 들어가셨던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 되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실제로 그 진단키트 관련돼서 수출량 허가 획득 뭐 이런 소식들이 오늘자 발표가 이게 났어요. 자체 개발한 게 수출 허가 획득을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는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멀리 보면은 16,000원대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역별에서부터 정별로 전환되는 구간대이고요. 멀리 날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2만원대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진단키트 수급에 대해서 또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생산량이나 아니면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따라서 인트론바이오는 단기적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매물 저항대긴 하지만 조금만 더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 16,000원대, 2차적으로 한 2만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종목 특징은 뭐냐면 삐쪽하고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버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한번 몰려서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로서 잘 체킹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수익도 무난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점들 감안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네이버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어쨌거나 일봉 차트에서는 추세 라인 구간대가 깨져서 현재 라인대가 반등인데 반등 탄력에 대한 한계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저항 라인 구간대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대량 매수세가 좀 들어갔었는데 엊그저께 어제 거래일 이 거래일 전 거래일 전에 대량의 매도 물량을 좀 내놓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수급적인 매력은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이나 투신권 보험 쪽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을 덜어내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락했을 때 매수 담아놨다가 반등을 줬을 때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17만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약수익권, 그러니까 손실을 보지 않는 수익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온 전략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 구간대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예요. 즉 추세라인 구간대가 이탈하고 나서 나머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대인데 힘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가가 싼 것도 아니죠. 지금 다른 종목들이 바닥 구간대에서부터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주가가 싸질 않다는 게 단점이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에 올라갈 때는 오히려 이 종목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장 코스피 200 종목, 코스피 200 지수가 1.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현 시간대에 이 종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어려웠을 때 반등을 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좋아 보일지언정 외형상은 그렇지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가격이 싸지 않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이 점은 명심을 하시고 약수익권이나 본전 매도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 저항 라인 구간 때 딱 저항을 맞는 모습인데요. 요 갭을 메꾸러 갔다 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지한 라인 구간 때는 뭐 이 정도 라인 구간 때 잡혀있기 때문에 거래일수로 봤을 때는 일주일 정도가량 1, 2, 3, 4, 5 일주일 안쪽으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하단부 지지를 받으러 가느냐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빼고 이제 지금 문제가
한 달 전서부터 삼성공자 해외 공장들이 셧다운되기 시작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단기적인 반등은 지속적인 반등세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명심을 하고 가셔야 돼요. 따라서 현재는 자리는 단발적인 반등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도를 했었고 기관들이 받아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이는 삼성전자가 개인과 기관들에 의해서만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도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외국인들의 비중 자체가 55%가량이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 만큼 이 점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현재 시장에 이렇게 갭상승 도지가 나온다는 형태는 매물 소화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눌려주는 구간대가 나와야 오히려 더 건강한 조정이 될 수가 있다. 유기농 건강한 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매물 소환하는 구간대가 있어줘야지. 이 작은 파동 내에서도 저렇게 신고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를 해주는 구간대가 필요합니다. 상승 정배열 상태에서는 이런 구간대가 눌림목 구간대이지만 역배열 상태에서는 눌림목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매물 소화하는 구간대라고 인지를 하시고 수급에 대한 특정 주체가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시가 부근대에서 시장의 마켓 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끔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발 영향에서 다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52,000원, 53,000원대까지는 보이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중기적인 목표가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자리에서 한 번 더 꺾여 내려가면은 일주일 정도가량은 횡보세가 나와줘야 되는 만큼 이 점들 감안해서 현재는 자리에서 1차적인 목표가 라인 구간대는 5만원대 초반, 그러니까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는 없어요. 종목이 삼성전자 말고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굳이 아무리 안전한 종목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익이 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도 꼭 감안하셔서 약수익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 또는 시장에서 좀 더 수급이 양호한, 특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으로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고요. 게다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매수세를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는 매수세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반등폭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반등에 대한 강도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갔다 하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것만 종목이 아닙니다. 또 대형주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뭐 50% 수익이 나겠습니까? 뭐 30% 수익이 나겠습니까? 안전한 종목을 산다고 해서 수익이 안전하게 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88,000원대 좋습니다. 자, 상승 파동 한번 보여줬을 때 89,000원, 9만원 언저리에서 약수익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온 전략을 한번 써보도록 했고요. 차후에 이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저항받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8만원 밑에쯤에서 굳이 나는 이걸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8만원 밑에까지 충분히 내려오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8만원 이하 구간대에서 매수에 대한 타이밍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매수하셨던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89,000원 이상 9만원대 부근대에서 약수익 구간대에서 현금화를 하시고 빠져나온 전략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 되겠습니다. 뭐 비중 80% 2만원대 초반 매수하신 단가인데요. 현재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21,000원, 22,000원대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해서 뭐 이 자리까지 가게 되면 수익을 좀 거두고 빠져나온다라는 느낌으로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자리에서 21평선 위쪽에 탄 모습이고요. 투자자별 매매 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기보다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탄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원래 한국전력 자체는 종목이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게다가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들까지 봐셔야지만이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뿐만 아니라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전력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름철 겨울철 되면 적자 규모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공기업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전력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이런 수급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둘 중에 하나 어떤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위치 자체로서는 매매를 또는 수익을 얻어가기에는 다소 어려운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이 점들 감안하셔서 반등을 줬을 때 매도를 하시고 좀 교체를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과거에 한국전력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주는 이런 거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어렵고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쪽 라인 구간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 줬을 때 이격을 메꾸는 요 자리 텀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 어차피 코로나8 이슈가 끝나야지만 수급이 돌아오니까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 뭐 집에만 있다 보면은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겠냐,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폭의 반등 정도까지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주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한 번씩은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심지어 코스피 200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일양약품이라든지 코스피 200 종목이요 똑같아요. 코스피 200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이 있는 종목들로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걷어가는, 지금 사란 얘기 아닙니다. 이런 약품을 어느 정도 수익을 얻어가는 게 낫지 너무 소외돼서 많이 떨어졌던 말 그대로 저가주, 흔히 얘기해서 과대 낙폭주 이런 종목들로 포트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 시장이 반등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극명히 나타나죠. 오늘 시장이 코스피 200 지수가 1.4% 정도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0.2%, 0.5%밖에 못 올라갔어요. 이 뜻은 뭐예요? 많이 빠졌다가 시장이 반등 준다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리에서 소폭 반등을 주게 되면 약수익 구간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2에서부터는 5% 안쪽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와서 종목 교체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대형주 쪽 위주로서 표트를 편입하신 분들이 계신데 종목이 대형주만 있는 게 아니고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이 낸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의 어떤 나름의 어떤 매력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수익을 항상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포트를 갖다가 삼성전자하고 SK를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똑같이 반도체 섹터 아닙니까? 이럴 바에 한 가지 종목으로서 압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잘못 엮은 게 뭐예요? 지금 지수 반등 주는데 이게 빠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얘는 지수가 떨어져야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해서 약간은 좀 문제점이 좀 있다. 이미 이제 3월달 초나 2월달 말쯤에 구축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 지나와서 포트 교체를 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이 점들 잘 감안하셔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까지 면밀하게 보고 이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선택과 매매에 대한 타점들 잘 맞춰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점들 감안해서서 수익들 잘 걷어보시길 바라겠고요. 4월 8일자 종목 전망대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